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10월 16일 경제 감각을 깨우는 데일리 경제 브리핑 시작합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매일 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디지털 파트너십의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25개국이 클린 네트워크 가입을 약속했다며 중국 공산당은 화웨이, 틱톡, 위챗 등의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중국과 거래 시 신중히 사고할 것을 권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공산당은 무리에서 제일 약한 가제를 노린다면서 수적 우위와 연대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수소연료 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스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이날 자사 수소차인 넥소를 타고 민간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에 성공한 후 스위스에 10대를 수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난달 넥소와 수소 전기 버스인 일렉시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16개 정부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상용, 차용 수소 충전소 구축, 운영 특수 목적 법인인 코하이젠 설립 협약을 맺음으로써 2020년까지 상용차 수소 충전소 35개를 국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 완주에 수소 도시를 시범 구축합니다. 수소 도시는 수소 생산과 이송에 관한 인프라를 세워 주거, 교통 등 다양한 시민 생활에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11월부터 신규 공모주의 개인 투자자 청약 배정 비율이 늘어납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개인 배정 기준인 20%를 바로 올리진 않지만 우리 사주 미달분이 5에서 10%가량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5% 이상 개인에게 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카드가 12개의 파트너사들과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동 마케팅 전략을 펼칠 도메인 갤럭시를 구축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14일 현대카드 본사에서 이마트, 기아차, 현대차, 이베이, 코스트코, GS칼텍스, 쓱닷컴, 대한항공, 스타벅스, 배달의 민족, 쏘카, 무신사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은 모든 정보가 흩어져 서로 다른 바구니 안에 있어 분산 처리해서 마케팅을 하기 어렵다면서 도메인 갤럭시를 통해 모든 협력사가 약 5에서 10분 안에 마케팅 협업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타벅스, 무신사 등이 마케팅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집주인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아침부터 팩스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16일 국정감사 전까지 전화 민원이 중요하다고 하는 한 회원도 있는데요. 이들은 팩스를 모바일 앱을 통해 보내고 의원실 등에서 팩스를 수신 거부하면 직접 전화를 겁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에는 과장부터 주무관까지 전원에게 팩스를 보냅니다. 이들은 실거주를 위한 매매 체결 시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장 첫날 시초가 아래로 떨어졌지만 최대 주주인 방시혁 빅히트 의장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주식 부자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5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방 의장은 주식은 1237만 7337주로 주식 평가액은 3조 1933억 원에 이르며 BTS 멤버들 역시 1인당 176억에 이르는 지분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젬베코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에 무릎을 꿇고 15일 성명을 통해서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대선에서 젬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과 친정부 성향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두자 야당 지지자 수천 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저항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시위 기세에 지난 6일 총선 결과 무효화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이폰 12가 14일 미국 현지에서 공개된 가운데 5G 주파수 대역에 관련한 속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5G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지금 당장은 G5가 터지는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몇 년간은 5G 품질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통신 3사가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사용하면서 겪은 것과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배 이상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고 해도 기지국이 적어 소비자가 5G망에 접속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68주째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신규 입주 물량 감소, 가을철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제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